젊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먹방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살쪘어요. 그리고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 정도만 돈가스, 동물성 식품 이런 거 제한하셔도 먹을 건 많아요. 단순하게 뭐 호박 된장찌개만 드셔도 충분히 그거 잘 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엄마한테 까주스 달라고 하고, 이거 애가 까주스 먹으니까 비염 아토피가 좋아지고. 안녕하세요,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완치비만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유전적인 체질이 있는 거 아니냐? 살이 찌고 덜 찌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쯔양이 있잖아요, 쯔양. 한의사들이 그런 먹방 유튜버들이 도대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뭘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그게 체질 때문에 그렇다, 소양인 때문에 그렇다, 뭐 소음이 때문에 그렇다, 위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소화가 빨리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풀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또 그럴싸하거든요. 쯔양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니까 되려 살이 더 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강도 운동을 안 한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먹방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살쪘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는 체질이 이래, 넌 유전자 때문에 그래, 왜 먹는 거랑은 별개야, 이 세뇌를 계속 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특히 아이를 낳고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고 사는 여성들, 무슨 죄가 있어서 미워가지고 40대 넘으면 다들 갱년기 장애 오고 살찌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에 오고 비타민 D 부족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결론은 여러분에게 뭔가 반드시 사 먹게 만들게끔 마케팅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좀 넘는데 2023년 최신 데이터가요, 약 2천만 명이 당뇨입니다. 600만 명은 확실히 약을 먹고 있고 1,5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예요. 왜? 건강검진을 이만큼 받으니까, 회사에서 받든 뭘 받든. 이 10대들 제외하고는 20대 이상으로 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다 당뇨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초초초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검진을 계속 받죠. 6개월마다, 심지어 3개월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극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혈당과 당뇨는 가장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뻥 뽑아 먹기 좋게 만든 구조다. 모든 약들,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약들의 부작용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당뇨약도 마찬가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장기간 동안 해서 부작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쪽이 당뇨예요. 왜? 3, 40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20대 때부터 여러분이 이미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의 과당이 설탕과 같다, 사탕과 같다, 공격을 엄청 하죠. 수박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면은 GI 지수로 따지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수박은 70, 90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공복에 라면은 먹으면서 수박은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뇨가 절대 완치가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신장 투석, 칼륨이 들어가야 콩팥이 회복을 하는데, 칼륨 수치 높으니까 채소 못 먹게 하니 콩팥이 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만이 온 이유는 안 먹어도 될 거를 계속 먹어서 내 왜 먹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화학 제품에 중독되니까. 마약이 가장 무서운 건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술하고 담배랑 똑같이. 그런데 이 화학 첨가물도 중독이 된다. 그래서 아세스판, 칼륨, 아스판탄,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하다못해 알루로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탕보다 더 싸니까,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건 우리 뇌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당황하니까. 응? 그리고 계속 먹게 만드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 진단 받고 병원에 이 정해진 루틴대로 끌려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40년간 넘게 시계장인에게 롤렉스 시계의 가치에 대해서 묻는다. 그분 말씀이 저하고 딱 와닿았어요. 이 롤렉스라는 시계는 좋은 시계지만 1,000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는 없다. 근데 대략 백화점의 오픈런에서 1,000만 원 주고 산 시계를 중고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명품 그런 것들 모든 게 마케팅인데 결국에는 음식 또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 뇌가 뭔가에 계속 중독이 되고 마음도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럼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푼다? 먹는 걸로 풀게 만든다. 맵고 짜고 달고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저조차도 치킨 광고 보면 먹고 싶고 돈가스 냄새 맡으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배달 딱 갔을 때 그 잔향이 남잖아요. 그럼 군침이 싹 돈다고요. 내가 무심코 먹은 타이레놀이 지금 정말 광고 잘 만듭니다.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를 먹었는데 진통 효과는 15분 만에 잡고 나머지는 8시간 정도 더 진통 효과를 지속시킨다. 와, 근데 그게 부작용이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근데 먹은 만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 제가 의사나 약사, 의료인들 이런 전문가 집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의료 산업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정보조차도 여러분이 이제는 잘 해야 된다. 공포를 엄청 줘요. 당뇨에 대해서 막 혈당에 대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뭐예요? 과일 먹지 마. 과일 먹지 말고 안전한 가공식품 먹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우리가 언제부터 가공식품을 이렇게 먹고 살았다고요. 공포불안 마케팅을 위해서 결국엔 못 먹게 만든다. 공복에 수박은 절대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초코 케이크 먹으면서 카라멜 마끼아또는 마시면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과일 먹어서 지방간 안 옵니다. 이미 진작 우리 인류는 멸종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다. 15억이 넘었다. 인도가. 그리고 중국이 14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3억 5천만 명 정도 돼가지고 세계 3위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5,100만 명 정도로 뭐 순위로 하면은 뭐 30위권에서 50위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 규모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비하는 양으로 따지면 이 인도, 중국,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피를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에 이어서 가장 많이 전파해드렸던 게 여러분 몸이 지금 아프면 커피부터 제발 끊어보세요. 커피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뭐야? 커피는 현재 밝혀진 거가 화학 성분이 1,0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왜 그 변성 독소가 무섭냐면 120도 이상에서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아니면 튀겼을 때 이 화학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인간에게 발암 물질을 주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나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는 이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카페인이라는 약물이 또 들어가요. 그럼 뭐 디카페인 먹으니까 난 괜찮아. 변성이 되면 더 안 좋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현재 밝혀진 것만 수십 종류의 발암 물질이고 안 밝혀져요.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만 드시라고 이미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몸에 안 좋아서 최근에는 무슨 이거를 그러면 로스팅을 약하게 하면 어떠냐?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죠. 그 외에 뭐 커피가 간 기능에 좋다는데요.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는데요. 이런 연구는 또 뭔가요? 하고 저한테 막 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실험을 할 때요 커피를 먹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는 연구들은요. 폴리페노이드라는 특정한 성분만을 뽑아서 그거를 지에게 실험을 해요. 안 먹어야 될 음식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자연에서 온 것 중에 버섯이에요. 즉 독버섯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식품 영양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안 먹어야 될 버섯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져 온 자료인데 버섯은 돌이 안 지난 아이들에게는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으니까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인류가 먹어온 것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사체를 가지고 이용한 것들은 그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도 되지만 동시에 효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는 따로 좀 사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심지어 뭐 본인이 산에 가서 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지점으로 타협점을 하자고요. 버섯만큼은 정해진 가공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가공식품은 두 가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화학 제품이 정말 안 들어간 가공식품.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예를 들면 차 같은 것도 버섯차를 만드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다 현대 과학 기술을 빌려서 받아서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안전하게. 무첨가된 가공식품, 즉 채소 과일을 통해서 만든 그러한 제품들에 돈을 써라. 그게 몸에도 더 효과도 좋다. 한 7, 8년 이제 전에 벌써 목포에서 예방원 한약국 운영을 해오다가 드디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아직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해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방원도 이전을 하고요. 7월 중순 이후로 이제 재오픈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우리 브레인셀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최초 하나 더 다들 성장, 이 자기 성공, 이 키워드에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건강과 더불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 에세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하시다면 제 자기계발 에세이 한 번쯤 보시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건강까지 다 가질 수 있다. 네, 완치라는 거는 완전 치료가 아니라 완전 치유 개념입니다. 증상을 없애는 게 치료라면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게 치유의 개념이에요. 이제 힐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게 몸이라는 경 결국에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내 정신 상태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먹방을 보더라고요. 안 먹고. 그래서 그 정도 절제력이 실은 여러분이 있으면 먹방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열에 9은 먹방 보면요 같이 먹어요. 와,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이 자극을 이걸 뭐 복잡하게 시냅스, 뉴런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다? 내가 주인이다. 뇌부터 해서 마음과 몸과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근데 먹는 것만 자연으로 돌아가면 몸은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한다. 뇌가 다시 온전히 된다. 그것만 알면 비만은 충분히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지금 데드라인이 점점점 짧아져가지고 2028년이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모든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바로 육류 소비입니다. 인간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 돼지, 닭 얘네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기온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소비만 안 해도 지구를 살릴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비건이죠. 저는 더 크게 자연식물식까지 여러분이 해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삶아서 드시는 것까지 자연식물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 육류, 어류, 가장 치명적인 게 가공육. 그러니까 바람군으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육류는.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육류를 가공한 가공육. 여기에 다화학첨가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육류는 기본 1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근데 초초초 가공식품인 라면을 필두로 해서 뭐 빵 여러 가지 것들도 소화가 너무 오래 걸린다. 뭐 피자, 부대찌개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현재 주위에서 제일 구할 수 있는 사과, 양배추, 당근, CCA 주스 레시피를 그래서 드린 거고, CCA 주스 엄청 나왔습니다, 제품이. 지난 1년 사이에. 돈 많이들 벌고 있죠. 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 무첨가, 유기농, 그런 착즙이 됐든 갈아서 만든 주스가 됐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쓸 돈을 그런 데다가 써라. 채소, 과일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먹고 효과를 보기 위한 게 갈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요,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쾌변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 소화가 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 정도로 암 환자들이 그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착즙이, 왜? 예전에도 착즙 다 해 먹었다고요. 응? 다 돌로 빻아서 집 내 먹은 게 착즙이 이게 뭐예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원시시대 안 사니까 좋은 믹서기, 좋은 착즙기 쓰자고요. 그랬더니 뭐 열받으면은 영양소가 파괴돼, 파이토케미컬, 그 말 제가 하는 말이니까 맞죠. 40도 이상 되면, 효소는 60도 이상 되면 파괴된다. 믹서기 갈아봤자 그 열이 더 나오겠어요? 가공식품 하는 거보다? 안 나와요. 아무리 영양소 파괴된다 한들 어떠한 가공식품보다는 채소 과일을 원료로 해서 착즙으로 한 화학첨가제 안 한 게 훨씬 더 몸엔 좋습니다. 갈아 먹는 게 더 좋다, 착즙이 더 좋다, 아니면 씹어 먹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커피 누가 씹어 먹어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채소 과일은 씹어 먹으래? 응? 갈아서 먹든 착즙으로 먹든 편하게 드시고, 그 공포불안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해 먹으신 분 그냥 사 드세요. 사 드셔도 됩니다. 효과 납니다. 단 뭐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게 기준이면 된다. 뭐 레몬에 뭐 NFC, 착즙 이런 것도 가공식품에는 들어가죠. 왜냐면은 한 번 더 손이 가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다. 그럼 저는 이제 자연 식물식으로 여기까지도 범주에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채소 과일만 사서 먹고 살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해서 뭐 비건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7대 3의 법칙,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여러분한테 실천해보라. 이것만 해도 2주만 해도 몸은 달라진다. 믹스커피 대신 스테비아 커피 잘 먹고 있는 거죠? 전 그냥 믹스커피 드시라고 해요. 그냥 인간이 수십 수백 종류, 이미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을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자는 동안에도 흡입을 하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호흡을 통해서 이 화학물질이 안전하니까 괜찮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죠. 여러분한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왕 뭔가를 먹을 거면 믹스커피도 한 잔은 즐겁게 먹고, 응? 오늘은 고기도 태워서 먹었으면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맛있다 먹고, 7대 3의 법칙을 해주면서. 근데 채소 과일 착즙 먹는 것 거기다가 꿀 넣고 뭐 저는 설탕은 원당 써요. 가공 안 한 거 써요.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단맛 그냥 충분히 즐겨보자고요. 그래서 예방원 카페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CCA 갈아서 먹든 착즙이든 이미 1년 넘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졌다, 시력이 좋아졌다, 뭘 해도 안 좋아졌던 눈이 좋아졌다,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기암 환자들부터 해서 당뇨 환자들 완치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6,000가지가 넘는 그 다이어트 기능식품이나 방법들이 다 성공을 했다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이 채소과일식을 이용한 실전편은 계속 될 겁니다. 이번 완치 비만에는 3가지로 그냥 나눴어요. 특급형, 초특급형, 마지막 뭐
2주 만에 뭐 5kg, 10kg 빼는 이렇게 간단해요. 섭취 동화 배출 주기에 의해서 밤 8시부터 아침 8시 12시간 동안만 원래 안 먹어야 될 시간에만 안 먹어도 몸을 좋게 만드는 거고, 아침은 매일 그냥 채소, 과일, 주스만 드세요. 착즙을 해서 드시든 갈아서 드시든. 점심은 그리고 일반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녁을 일반식으로 드셔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일반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라고 해서요. 밀가루, 뭐 빵, 각종 뭐 가공식품, 즉 가공식품만 제한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속고 있는 마케팅 중 하나가 당류 제로거든요. 모든 당류 제로로 지금 마케팅이 먹히고 있고 식품회사나 과자회사나 음료회사가 그거를 쓰고 있어요. 당류는 아무리 제로 돼봤자 당질, 즉 탄수화물이 가공되면서 이게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분 함량표에 당류는 0g인데 탄수화물이 16g이다. 여러분은 똑같이 가공된 설탕을 드신 겁니다, 몸에.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정보 가지고 교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아직도 순수하고 순진하신 거다, 세상 사는 게. 그 개념으로 당질 제한을 하시면 된다.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 정도만 일반식을 하고 주말에는 여러분이 또 외식도 하실 수 있고 누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식을 다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가스, 동물성 식품 이런 거 제한하셔도 먹을 건 많아요. 단순하게 뭐 호박 된장찌개만 드셔도 충분히 그거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난 조금 더 빡세게 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주말까지도 이제 일반식을 한 끼로 줄이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2주 만에 지금 내 5kg를 빼야 돼, 10kg 빼야 돼. 그러면 삼시세끼 뿐만 아니고 하루의 양을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셔도 돼요. 착즙으로 드셔도 되고 갈아서 먹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부터 내가 바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 명현현상 호정 반응을 거쳐요. 설사하시겠죠, 당연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면. 설사는 복통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완전 배출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짜 몸에 내가 현재 독소가 많이 계신 분, 특히 기존에 비염, 아토피, 그리고 흡연 많이 하신 분,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발진 두드러기가 날 수 있어요. 잠 못 잘 정도, 빡빡 긁을 정도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명현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하시면 이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구나. 술, 담배 끊거나 커피 끊으면 두통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결국에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데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이 건강을 해치는 게 어디까지 와버렸냐? 우리 아이들까지 침범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식책을 펴내게 됐어요. 애들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죠. 초등학생들이. 그럼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식책 보시면서 어른도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동화로 내용은, 핵심 내용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스마트폰 안 보여주고 TV 안 보여주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 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는 근데 신경을 안 써버리고 되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어렸을 때부터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변비를 갖고 오고 그게 아이들 지방간을 갖고 온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요.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육류나 유제품 주는 게 좋다라고 인정되던 시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소에는 이러한 A1, A2 단백질 이렇게 구분이 안 됐는데 동물성 사료를 또 먹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주사를 맞고 다 가둬놓고 키우고, 그게 광우병이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인간에게 안 좋고, 근데 그런 젖소에서 나온 우유조차도 몸에 안 좋다는 게 확인돼서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다 컸는데.
그 이유는 마케팅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라. 우유가 단순히 문제가 없다면 왜 A2 단백질 우유까지 나왔겠느며 왜 유기농 우유를 또 강조해서 비싸게 팔겠는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산양류 분말 좀 그만 사드세요. 제발. 소화 안 됩니다. 비건 헬스 이도경 쳐보세요. 그분 근육이 이렇게 우락부락합니다. 그분 비건이에요. 채식주의라고요. 단백질은 순수하게 콩, 두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기 아예 먹이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채소과일식으로 했을 때 성장에 저해가 된다 아니에요. 조금 먹여서 그래요. 많이 먹이시고 부족한 거는 CCA 착즙 주스든 갈아 먹는 거든 다양하게 해서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가공육에서 벗어나야 이게 좋아지니까 하시고, 인도는 소고기를 여러분 안 먹어요. 알고 계시죠? 힌두교 때문에. 일본도 1200년 동안 육식이 금지였어요. 불교의 영향으로, 천황명으로. 그러니까 인도도 1000년 이상, 일본도 1000년 이상 육식을 안 하고 다 살았다고요. 인도 사람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잖아요. 아이들 크고. 제가 요새 자주 보는 프로가 우리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아프리카 애들, 정말 사람이 안 먹으면 빼짝 마를 것 같은데 아이들은 붓거든요. 이게 림프 시스템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줬더니 말라리아 치료제 그 부작용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무슨 바나나, 고구마, 사과가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판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채소과일식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구가 살아야 우리 인간도 살아남아요. 5년 내에 정말 갑자기 기후위기로 대멸종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지금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런 멘트도 피드백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채소과일 안 먹던 애가 책 보던 하더니 먼저 엄마한테 까주스 달라고 하고, 이거 애가 까주스 먹으니까 비염 아토피가 좋아지고, 실제로 입냄새, 방귀 이런 거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소화비만 이런 것들 백날 성장판 검사하고 뭐 비만 치료제 먹어도 안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뭐 쇼츠를 매일 본데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페이커가 어떻게 수백억 연봉을 받겠냐고요. 바보가 돼야지. 그러니까 단편적인 정보들에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것 뿐이에요. 엄마들 아이들 핸드폰 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뇌가 안 자라요 해놓고 책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책을 막 수천만 원어치 산다니까요 엄마들이. 근데 책은 차라리 나. 건강기능식품 수천만 원어치 사는 엄마들도 있어요. 애 몸에 좋다고. 완치 비만 책 표지에 넣은 스모 선수들이 인위적으로 살을 120kg, 150kg 이상 늘려서 그 선수들이 50세에 다 단명을 하지, 운동선수들이 단명했다라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정치에만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조차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지난 3년간 서울 목포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안 좋아진 게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KTX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서 강연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하던 걸 하면 몸에 무리가 오죠. 근데 이 정도 통증은 내가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통증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쉬어주는 거죠. 쉬어주기만 하면 우리 몸을 회복한다는 내 몸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불편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결국에는 뭐다? 자기 개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성찰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저거 먹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평생 끌려다녀요.
계속 초콜릿하고 이런 거는 군것질은 하면서 왜 채소 과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는 거죠. 디저트로 딴 거를 계속 먹고 과일은 안 먹어. 그럼 또 말짱 꽝이죠. 그러니까 좀 사고를 확장을 시키세요. 흑백 논리가 세상은 흑백 논리로는 살 수는 없는 거다. 세상 이치 자체가. 그래서 저도 제 얘기가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현대 과학적으로도 봐도 오랜 시간으로 봐도 우리 인간이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으면 돈 안 드니까 건강기능식품부터 끊어봐라. 영양제부터 끊어봐라. 초초초 가공식품부터 끊어봐라. 그러면 우리 몸은 회복한다. 그것부터 실천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면 술, 담배, 라면, 커피 마음껏 드십시오. 10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단 병원 좀 가지 마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약 먹으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멀리 할수록, 약을 멀리 할수록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은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서 음식으로만 치유를 해줘라.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브레인 잘 깨워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